지난 2022년 문을 연 부산 최초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내년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주간보호센터로 변경해 운영할 예정이라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고 또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이 발달장애인을 바라보는 왜곡된 인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 장애인 부모회 도우경 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의 수 그리고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우리나라 인구의 한 10% 정도로 예상하시면 되세요. 10%면 꽤 많은데요? 죄송해요. 제가 말을 정확하게 예. 못했네요.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5% 정도가 5%. 예. 장애인 인구고 그 5% 중에서 10% 정도가 발달장애인 인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23만에서 25만 명, 부산은 한 1만 5천에서 6천 요 사이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가구당 한 가정 정도는 추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이를 학교에 보낸다는 건 모험과도 같다. 모험하는 심정으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래도 장애인은 좀 익숙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실질적인 통합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던 때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더욱이 우리 아이는 휘체어를 이용하는데 휘체어 이용 장애 학생은 학교가 처음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이제 학교에 가겠다고 의사를 표현했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학교에 꼭 오셔야겠냐고. 네, 그래서 도전일 수밖에 없죠. 아이가 어떻게 친구들과 관계를 맺을 건지, 학부모님들의 마음은 불편하시겠지, 체험학습은 어떻게 갈지, 체육 시간에는 어떻게 할지, 쓰고 읽고 그리고 화장실 지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될지 아무 그림도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요. 당연히 모험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용기를 냈던 이유가 우리 아이 때문이었거든요. 네네. 아이가 하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친한 친구와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제가 아이랑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하던 때여가지고 내 아이를 좀 재활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던 그 마음을 반성하고 용기를 내서 통합교육을 받고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곳에 정말 모험하는 심정으로 갔었습니다. 예. 그 학교 생활도 힘들지만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도 걱정이 많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막막합니다. 졸업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가 없어요. 지금은 대한민국의 80%가 대학에 진학을 하고 비장애 학생들은 그런 상황인데 우리 대부분의 발달장애인들은 학교를 딱 졸업하면 올스톱이에요. 할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돌봄기관에 대기를 해요. 순서대로 들어갈 수 있기를. 네, 근데 이제 우리 정부가 불과 1, 2년 사이에 이제 주간활동 서비스라는 거를 좀 전격적으로 시행을 해서 그나마 어떤 대기의 병목이 좀 다소 해소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회장님 학교를 졸업하면 갈 데가 없다고 하셨는데 학교를 졸업한다는 게 고등학교 교육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까지가 장애인 의무 교육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호센터나 이런 데 가려면 순번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 이유를 좀 덧붙여 말씀해 주시지요. 네네. 그래서 학령기 이후에 갈 데가 없다라는 전제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애인들은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이나 자립훈련이나 어떤 유의미한 사회 훈련들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기관과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죠.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을 보면 국민이 전생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우리 비장애인들은 무료인 것도 많고 몇만 원만 내도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기관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중학교를 졸업하면 직업훈련도 받고 맞춤 취업 지원까지 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그 국민 안에 장애인은 안 들어가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특히 또 직업훈련 같은 것들이 좀 많이 필요로 하고 또 개인의 삶의 어떤 유의미한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 긍정적인 행동 지원, 일상생활 훈련 등 배우고 있을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비장애인들보다 더 기회가 더 많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장애인도 좀 전생에 걸쳐서 필요한 교육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러면 부산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되는 곳이 총 몇 곳입니까? 없어지려고 하는 곳 포함해서 2곳입니다. 두 곳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 문을 연 곳이 금정구 발달평생교육센터인데요. 거기도 이제 1월부터 이제 시행이 돼서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이유를 듣고 보니까 저희도 공감이 많이 되는데 왜 한 곳이 내년에 문을 닫게 되는 겁니까? 네. 이용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이유입니다. 이용 실적이 좋지 않다. 네, 강서구 평생교육센터를 만들 때 부모님들이 엄청 노력을 하셨거든요. 네. 조례도 부모님들이 만들기 위해서 관련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토론회도 하고, 네, 기초단체 의원님들과 함께 좀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그것들이 이제 실적이라는 이유 아래서 없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구비가 투입된 만큼 구가 만족할 좀 지표를 원했던 건데 뭐 그 지표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죠. 발표된 내용은. 그런데 제가 실제로 지역의 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실적이 저조한 게 아니었고 이용 목표만큼 정원도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설사 이용률이 낮았다고 하더라도 실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인 가치,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의 삶의 질의 변화를 안 보고 자본의 논리를 갖다 붙인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논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강서구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 예산을 뺏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좀 뺏어갔다. 네. 심증입니까? 물증이 있어요? 심정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주간보호센터로 변경해서 운영을 한다. 주간보호센터로 변경해서 발달장애인 돌봄을 수용해 보겠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네. 뭐 이게 그렇게 주간보호센터로 변경 운영하는 이유가 그 부산시의 예산을 지원받겠다라는 뜻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기초단체에서 이제 더 이상 예산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고 제가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뺏어갔다라고 표현한 것이 그래서 그 예산을 다른 곳으로 좀 사용을 하려고 한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저는. 네, 그래서 저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어떤 지자체 장애, 실적이나 업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관련된 예산으로 또 다른 실적이나 업적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지금 주간보호센터로 변경되는 과도기를 이래 거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인력 배치도 이제 종사자 인력 배치도 달라지고 이제 평생교육센터가 이제 주간보호센터로 바뀐다는 거는 정체성을 돌봄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인력 배치나 내용 구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들이 좀 호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자리가 열렸었는데 그때 이제 기초단체장 기자간담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이제 북구청장이 부적절한 얘기를 했지. 그때 전후 상황이 어땠습니까? 좀 다소 편안한 분위기의 기자간담회였다고 들었거든요. 강서구청장님 이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발달장애인 부모님과 무슨 죄냐라고 말씀하시자 이제 북구청장님께서 제가 있다면 낳은 게 죄지요 라고 하고 이후에 해명하는 말씀으로 안 낳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걸 알 수가 없으니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합니다. 마음이 진짜 어떠셨습니까? 손이 덜덜덜 떨렸어요. 참담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우리 세상이 좀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네, 제가 아이와 함께 해오면서 읽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느낌, 리셋된 느낌이었어요. 그 해당 망언에 대해서 뭐 좀 징계가 내려지긴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차원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부터 저희들은요, 이게 개인에 대한 징계로 문제를 좀 모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 징계가 총선이나 여론을 의식한 정당의 정무적인 판단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정말 세상의 차별의 문제를 바로워내고 장애인들의 삶을 위한 노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부산시당에서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선출직 등에 대해서 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로 동료 시민들로 장애인들도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차별과 혐오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무엇을 해나갈지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는 네네.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센터를 뭐 더 만든다든가 또 어떤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북구청장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신 적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협의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책 협약식도 하고 이제 사과나 이런 정책 이행을 하시겠다는 정책 서약서도 작성을 하셨어요. 자, 정책 서약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크게 주거 지원, 일자리, 돌봄 이렇게 세 꼭지로 좀 보일 수가 있고 예. 총 5가지의 정책 협약을 하였습니다. 예, 네네. 모쪼록 말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장님 끝으로 1분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발달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십시오.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즘 큰 사회적인 이슈도 있고 해서 네, 그래서 좀 짧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되는 일상은 비장애인들에게도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포용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오태영 구청장님도 그렇게 분리 배제된 사회에서 성장한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우리 기회를 박탈당하지 말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자연스러운 사회 구성으로 인식될 수 있는 어떤 정책과 예산들이 제대로 편성이 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유엔에서는 장애를 사회적인 분리로 정의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사회적인 분리가 소거되지 않는 사회는 좋지 않은 사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분리를 소거하고 동료 시민으로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달 장애인을 낳은 죄인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네. 네. 도경 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